막내딸과 너무나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정해진 생각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말을 끝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죽방을 날리고 싶다. 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가 되지? 이런 말을 딱 마음에서 떠올랐어요. 첫째, 둘째에게는 너무 좋은 엄마인데 막내딸에겐 너무 나쁜 엄마인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저와 달리 자유롭고 계획 없이 제가 보기엔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조차 통제나 강요로 여기는 막내딸과 너무나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아직 취업도 확정되지 않은 4학년인데 독립을 결정했습니다. 너무 멀어진 사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일 큰 아이는 몇 살입니까? 예, 26, 그다음 24, 23 이렇습니다. 아주 그 시기에 사랑을 집중적으로 하셨네요. 26, 24, 23. 근데 기질이 다른가요, 다? 큰애 둘째랑은 너무 맞아서 대화도 많이 하고 점점 더 신뢰와 애정이 쌓여가는데, 이제 궁합이 안 맞는 건지 기질이 안 맞는 건지 사소한 일상에 이렇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도 강요나 이렇게 잔소리로 듣다 보니까 점점 이제 거리가 멀어져서. 언제부터 그랬어요? 대학교 입학하면서 이제 본인은 성인이다라고 생각할 그때부터 이렇게 4년 넘은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 그 딸은 입학할 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 꽤나 많이 참은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엄마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런 점도 인정하고 제가 좀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보수적이세요? 네, 매우 보수적이고 정해진 생각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이런 거에 좀 갇혀 있는 사람이긴 해요. 70년대 70년대 표 같네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 돌에 새겨진 거, 착하게 살자, 바른 신체에 바른 정신 이런 거 슬로건. 근데 첫째, 둘째는 그걸 잘 따라줬습니까? 네, 정말 잘 따라주고 점점 더 그런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랄까요? 규범 같은 거를 그대로 내면화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인 반면, 막내는 점점 더 우리 집에 나와 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 점점 그렇게 됐습니다. 막내는 누구 닮았습니까? 어머니 닮으셨어요? 아버님 닮으셨어요? 아빠의 약간 자유로운 기질이 이제 통했는데, 최근에는 아빠도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시라고요? 예, 근데 이제 국가고시도 앞두고 있고 취업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다음 달에 바로 이제 자취방을 얻어서 나가기로 다 결정이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사는 것이 현재는 좋을 정도로 좀 응급 상황이긴 한데, 이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길 가는 사람한테라도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건 도나 길을 아십니까? 이제 그분들이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여기 잘 오셨고요.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는 딸한테 좀 너무 탁탁탁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인정하려고 애쓰는 단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점은 이제 조금 아직. 말을 끝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죽방을 날리고 싶다라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어떠세요? 네,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더 깨지고 더 이렇게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옛날 책가방 쓰셨습니까? 이렇게 서류 가방처럼 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똑깍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저는 그 다음 세대로 운동 가방 같은 거를 매는 세대였습니다. 운동 가방 여기 뒤에요. 자, 가방 같은 거에는 그 모양에 맞는 것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더 전으로 가면 가방이 뭐였냐면 보자기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자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넓은 가방이니까 그 모양에 맞는 애는 엄마 가방에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내는 그 모양이 아닌 거예요. 첫째, 둘째는 책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책가방 안에 넣어줘. 근데 아이는 뭔가 다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가방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도 안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모양이 그거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얘가 내 가방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속상하고 짜증이 나고. 근데 지금 아이가 보자기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온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좀 보자기 같이 되시면 어떨까 생각은 들어요. 그럼 그 보자기가 뭐냐? 꿀단지면 꿀단지 이렇게 덮을 수 있고, 근데 꿀단지를 가방에 넣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모양이 바뀐 게 뭐냐? 지금 아이가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너 지금 성실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네 방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들이 와가지고 엄마가 대단한 걸 갖고 말하니? 이거 방을 봐. 이게 사람이 사는 데야? 엄마는 그냥 대단한 걸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남들 할 때 하라는 거야. 엄마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지. 공부도 때가 있다. 결혼도 때가 있다. 네 친구들 결혼했는데 너는 왜 결혼을 안 해? 지금 네 친구들 다 이혼했어. 너 왜 이혼을 안 하니? 엄마는 할 때 하라는 거야. 모든 것은 때가 있어. 자, 이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세상에는 때가 있는데 너는 그 때에 맞춰. 근데 어떻게 해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안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 너에게는 너의 때가 있어. 엄마가 너의 때를 기다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근데 엄마가 너무 세상의 때에 너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엄마가 참 스미마생. 그래야 아이가 이제 숨을 쉬면서 오히려 자기의 타이밍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해서 아이가 지금 더 뒤로 빠져버린 것 같거든요. 아이는 엄마 음식을 좋아하나요? 그렇지도 안타깝네요. 아이가 엄마 음식 뭐 좋아하는 거 없어요? 밑반찬 같은 거? 거의 라면만 먹고 뭐 과자만 먹고. 어디 브랜드 라면 먹는지는 아세요? 불닭볶음면 뭐 이런 것만 먹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핵 불닭볶음면이라고 있거든요. 먹으면 뒤지는 게 있어요. 핵 몇 개 하고 불닭볶음면 박스로 해가지고 그런 이벤트라도 합시다. 근데 애가 좋아하는 걸로 해야 돼요. 지금 라면 좋아하면 라면을 보내야 돼요. 여기에서 또 거기다 잔소리하면서 너 이러려고 나갔어? 엄마가 성실하게 밥을 먹으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야. 엄마는 네 건강을 말한 거야. 그러려면 성실하게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너 이거 불닭볶음면 먹으려고 너 이렇게 하려고 엄마 속 뒤집어 놓으려고 너 나간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는 조만간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간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아주 빨리 해버리려고 한다든지 엄마의 손이 못 미치는 곳으로 가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면 불닭볶음면을 한 박스, 두 박스 사줘야 돼요. 왜? 그건 불닭볶음면이 아니야. 아이가 살짝 웃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는 뭘 좋아해요?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 고양이처럼 이렇게 간섭받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양이처럼 혼자 있고 싶. 근데 그 고양이가 돈은 좋아하죠. 네, 왜 그렇고? 돈 줘라. 밖에 나가서 독립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돈 주고 메시지도 길게 보내지 마시고 하트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 그런 거 최악이에요, 진짜.
뭐 낙엽 떨어지면서 좋은 말씀 막 이렇게 그 폰트 거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오고 뭐 지혜의 말씀 진짜 그런 거 보내. 그 답장하기도 짜증나 버려요 진짜. 그냥 돈 보내시고 엄마 돈 좀 보냈어 끝. 돈 조금씩 주시고 메시지 길게 하지 마시고 애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애가 쌩까도 편안할 마음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은 0.1로 숨을 쉬어도 다 알아버려 서로 느낌을.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따님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이름 부르시면 또 도망가니까 이름 부르지 말고 딸아 이렇게 하세요. 딸아 이렇게 엄마랑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채로 독립하게 된 게 엄마는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천천히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나가 살면서 언제든지 집에 오고 싶을 때 왔으면 좋겠어. 사랑해. 내년에 아들 아빠가 되는 00년생 26살 청년입니다. 젊은 아빠가 되어서 기분도 좋고 그렇지만 저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 계세요? 우리 26살 청년. 지금 옆에서 때리는 분이 엄마예요? 와이프. 그 26살이면 언제 결혼하신 거예요? 올해 2월에 결혼을 했고 올해 2월에? 네, 아기는 15주 4일 차. 아내분은 동갑이에요? 아니요, 연상입니다. 연상?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긴 누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저희 여기 장모님이 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 이제 처남이랑 우리 장인어른 어머니는 저희 김미자 누나를 닮았네요 느낌이.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은 저희 매형하고 똑같네요 느낌이. 그러면 결혼을 조금 일찍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결혼해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놀고 이제 약간 조금 그런 게 좀 꿈이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애는 몇 낳고 싶어요? 저는 2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네. 아내도 동의해요? 네. 아내도 둘 동의. 그러면 둘 다 직장 생활을 해요? 저만 직장 생활하고 있고 와이프는 지금 프리랜서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출산해야 되니까. 네. 근데 너무 내가 바라고 기대한 거지만 걱정이 드는 건 어떤 걱정이에요?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이제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었고 20살 돼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자식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자식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다가 하게 돼요? 어떤 운동을 하면 처자식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도를 했었어. 유도.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대학교도 생각을 했었고 이게 같이 운동하는 선배나 이제 형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공이랑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되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저의 진로에 대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는 절대 돈을 벌고 이제 처자식을 먹여가면서 빚을 갚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공과 대학 쪽으로 진학을 해서 군대 제대를 하고 조기 취업이 돼가지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매달 꾸준히 모아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말로만은 그 사람을 알 수는 없지만 되게 26에 보통 남자애들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좋은 느낌이 많죠. 근데 또 겸손하고 또 뭐 어디 회사 다닌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얘 그냥 반도체 회사 하나 제가 샀어요. 뭐 그냥 뭐 작은 돈이죠. 뭐 그냥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좋은 느낌이 되게 많고 든든해 보이는데요. 26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너무 흔들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라고 했는데 말하고 이러는 거 보면 36살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느낌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뭐 걱정할 거 없겠는데요? 걱정이 이제 원래는 항상 제가 성향이 J여가지고 인생에 플랜을 세워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마인드맵처럼 플랜 A, B, C, D까지 세워가면서 이제 그 상황이 안 됐을 때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을 이끌어야 될 진로도 걱정이 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남편이 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미래를 봤을 때 나 당당하게 살았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인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예비 아빠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저랑 비슷한 느낌의 질문을 하는 우리 젊은이를 보면서 느낀 게 이런 말을 딱 마음에서 떠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가 되지? 라고 고민하는 그 고민 자체가 이미 좋은 아빠들만 하는 고민이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빠가 아닌 사람은 그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이 되지? 그거는 너무 많아. 뭐 다양해. 변수도 많아. 유도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뒷다리를 걸지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그 변수는 너무 많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의 아빠가 되지? 그 고민 자체가 이미 50%, 70%, 90%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계속 그 고민을 하지 말고 만약에 제가 이제 동생이라면 때로는 너의 나이에 맞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 때로는 26대로 10%, 20%, 30%는 살아도 괜찮다. 왜? 26대 이미 벌써 40, 50, 60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0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생겨. 40이 되면 또 그게 생겨.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또 그게 생겨요. 이미 좋은 아빠들만 갖고 있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아마 마음속으로 그 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인정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되게 좋은 무게중심점을 갖게 되고 유연함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도를 배웠으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자, 되게 좋은 무게중심점과 유연함이 필요해요. 왜? 상황이 유도처럼 삶이라는 건 내 계획대로 다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유연함을 갖고 있으면 나는 거기에 걸맞게 또 나는 이거를 땡기든지 이거를 자기가 알아서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랜을 세우되 그 플랜이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삶의 좋은 무게중심점, 유연함. 근데 그 유연함은 언제 생기냐?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가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수용을 느낄 때. 이미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20대 때도 잘 지낼 거고 30대 때도 잘 될 거다. 그리고 잘 되지 않거나 모자람이 발견돼도 가족이 수용해 줄 거다. 두려워할 거 없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감사합니다. 아이의 태명은 뭐예요? 태양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이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이거 나중에 다 추억돼가지고 애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되면 완전 그때 아빠는 이제 30대 중반 40이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아빠랑 같이 재밌게 세상에 무사히 건강하게 나와서 체력 좋은 아빠랑 재밌게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같이 헬스장 가서 운동도 같이 하고. 영유아에게 헬스장을 가자. 지금 내년 3월에 태어나는데 아빠하고 스쿼트를 하자. 그리고 엄마 말 잘 듣고 이제 건강하게만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다 마쳤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을 대부분 다 처음 뵙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처음 뵙는데 아주 오랫동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 분들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따뜻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